행에는 판매량, 열에 있는 거는 평균 이익이다.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해보세요. 이 값을 참고해서 쭉 계산이 되고요. 클릭하시면 한 250명까지만 오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쭉 드래그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49%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다루는 내용은 10년 넘게 엑셀을 써오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약을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되었던 스킬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가상 분석인데요. 이 가상 분석 기능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판매 개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 개수를 이만큼, 이 범위 안에서 이만큼 팔고 그 제품의 가격을 이만큼 범위 안에서 판매했을 때 내가 얼마를 벌까? 결과값을 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가상 분석을 사용하시면 이 범위 안에서 값을 변화하면서 결과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가상 분석 기능은 함수를 쓰는 건 아니고요. 엑셀에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사용해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시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중간에 잠시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간단하게 짧게만 알아볼게요. 자, NPV랑 IRR인데요. 이 NPV는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 이익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하죠.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서 뭐 만 원씩 100년을 번다라고 하면 100년 동안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있는 돈에 대해서 현재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그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NPV가 되겠습니다. 내가 NPV를 딱 구했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 그 투자는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냥 NPV가 0보다 크면은 좋은 거, 0보다 작으면 나쁜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RR인데요. 이 IRR은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쓰면 금방 구해져요. 그냥 딱 구해지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0보다 크게 나오겠죠. 아마 0보다 크게 구해질 겁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기준으로 잡는 이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율보다는 높아야겠죠. 또는 물가보다는 많이 벌어야겠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우리가 보는 그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할인율보다 클 경우에는 투자해도 괜찮고, 만약 할인율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른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NPV랑 IRR을 구할 때에는요, 이 밑에 보시는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가정을 하겠습니다. 5만 원을 투자해서 5만 원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이 20년간 만 원씩 주겠대요. 자, 그러면 이거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5만 원 투자하면 20년 동안 만 원을 준대요. 그럼 그 말은 총 20만 원 버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보면은 5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 얻는 거니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그만큼 이익인가 또는 손해인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만 원, 1년 뒤에 받는 만 원은 지금의 만 원과는 크게 다르진 않겠죠.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 10년 쭉 지나서 20년 뒤에 받는 만 원은 지금 받는 만 원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훨씬 작을 거예요. 제가요, 짜장면을 좋아해서 지금 만 원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 먹죠. 홍콩반점 가면은 탕수육과 짜장면이 같이 있는 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 원이 있으면. 자, 그런데 20년 뒤에 받는 만 원, 지금 2025년이니까 2045년에 받는 건데, 과연 그때도 짜장면과 탕수육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쉽지는 않겠죠. 그 미래에 있는 가치를 현재로 땡겨서 봐야 하는데 이 가치가 얼만큼 저렴한지, 얼만큼 싼지를 봐야겠죠. 그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할인율은 그때 뭐 물가나 또는 그때 금리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7%에서 15% 사이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산이 10년마다 2배로 뛰었대요. 제가요, 만약에 2015년에 1억이 있었고 이 1억을 2억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그거는 손해예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쓰는 그 비율, 이 할인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8% 정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입니다. 기초로 이동해 볼게요. 자, 기초 시트에 오시면 스타벅스가 아니라 오늘은 코기벅스라고 해서 강아지가 있는 코기벅스라는 커피의 손익분석표를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창업을 할 건데 조사를 딱 해봤더니 그 주변 상권을 봤더니 하루에 한 400잔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코기벅스라는 커피의 평균 가격이 1,700원 정도 한다라고 잡은 거예요. 이건 대충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는 270만 원이고 관리비는 17만 원. 그리고 인건비는 구할 거고 그리고 초기 투자비로 공사비랑 뭐 인테리어비 등등등 해서 5억 원 정도가 든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기간은 5년 동안 이 투자비를 감가상각할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한 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손익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매출은 얼마예요? 하루 매출은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00 곱하기 1,700원을 곱할 거죠. 이 두 개를 곱해서 일매출을 구할게요. 그러면 68만 원이 계산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일매출을 구했으니까 하루에 68만 원을 팔면 한 달에 얼마를 벌까? 월매출을 구해야겠죠. 자, 이 월매출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커피 매장이 사무실 단지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카페여서 주말에는 손님이 없어서 평일 매출의 40% 정도를 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월매출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일매출 곱하기 22일 평일을 구할 거고요. 더하기 주말은요. 일매출 곱하기 8일이죠. 8일 동안 팔 거고 그때의 매출은 이 평일 매출의 40%를 판다 라고 구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얼마예요? 하루에 68만 원을 팔았을 때 한 달 동안 약 1,700만 원 정도를 팔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임대료랑 관리비는 고정이겠죠. 이거는 픽스가 될 거고요. 제 인건비는요. 일단 최소 2명은 필요하겠죠. 최소 2명은 필요할 거고 그리고 300잔을 팔 때마다 300잔을 넘기게 되면은 한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커피 잔수는 정해져 있겠죠. 사람이 혼자서 1,000잔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00잔당 한 명을 추가로 고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직원 수는 판매량, 판매 잔수 나누기 300을 합니다. 이렇게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 판매 잔수가 400잔이기 때문에 이 값은 1.333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건 300잔당 한 명을 고용할 거기 때문에 이 계산한 값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 라운드 다운 함수로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없이 정수로 내림해서 구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400잔이면 한 명을 추가 고용을 할 거고 250잔이면 빵명이죠. 고용 안 해도 되겠죠. 300잔이면 한 명, 350잔이면 한 명, 600잔이면 두 명 이런 식으로 쉽게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는 최소 2명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더하기 2로
더해 줄 거죠. 이렇게 구해 주시면 현재는 600잔이니까 4명이고 저는 400잔으로 할게요. 400잔 팔 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인건비로 840만 원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로얄티는 총 매출의 4%니까요. 이거는 매출액 곱하기 4%로 구해줄게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초기 투자비 나누기 감가상각 5년에 나누기 12개월을 해야겠죠. 1개월로 봐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 빼기 전체 비용 빼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구해 주시면 영업이익이 현재 300만 원 손실이 난다. 손실이 난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 조사로 근처 동종업계의 하루 판매량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게 체크하는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근처에 포스기가 있으시면 그 포스를 잘 보세요. 요새는요, 이렇게 주문 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여기 찍혀 나와요. 그래서 매장 오픈 시간에 한번 가서 최초 주문 번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번 가서 점심시간 체크하시고, 점심시간 끝나고 티타임 시간에 한번 체크하시고, 마지막 끝나는 문 닫는 시간에 체크. 이렇게 몇 번 하시면 거기 매장에 하루 동안에 나오는 그 영수증 개수, 빌즈 개수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객단가를 알 수 있으면 하루 매출 얼마인지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구했더니 아니 300만 원 손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직원 수도 내가 좀 바꾸기 힘들 것 같고, 뭐 바꿔봐야 이거 24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해도 뭐 힘들죠. 이 판매량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낮출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이 초기 투자비를 5억이 좀 세니까 이거를 좀 낮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초기 투자비를 얼만큼까지 낮춰야지 영업이익이 빵원이 될까를 구해야겠죠. 보통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뭐 1억, 2억, 2억 5천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바꿔가면서 특정 항목의 목표값을 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상분석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목표값 찾기라고 해서 이 값을 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그 J열과 R열에 보시면 여기 숨겨진 필드가 있거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요. 숨기기 취소로 열을 숨기기 취소하시면 여기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실행해 볼게요. 자, 기능이 어디 있냐면 위에서 데이터 탭으로 와볼까요? 데이터 탭으로 와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 있고요. 이 가상 분석에 보시면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로 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값을 구할 셀은 뭐죠? 목표값을 구할 셀은 이거죠. 영업이익이 빵일 때를 볼 거죠. 0일 때를 볼 거고, 이 0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건 뭐예요? 이 초기 투자 비용이죠. 이 초기 투자 비용을 바꾸어서 영업이익이 0이 될 때를 구할 거죠.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해 볼게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쭉 돌아서 초기 투자 비용을 한 3억 1천만 원 정도까지 하면 영업이익이 빵원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금방 구하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3억 1천만 원까지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면 영업이익을 빵원까지 손실을 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3억까지 낮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춰도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최소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벌려면은 몇 잔을 팔아야 될까?
궁금한 거죠. 자, 그럴 때에도 다시 목표값 잡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번에 볼 거는 여기 있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셀이 100만 원을 때려볼 거예요. 그럴 때 바꿀 셀은 이 판매 잔수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20잔을 팔아야지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궁금한 거죠. 아, 이거를 내가 하나씩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의 영업이익으로 몇 잔을 팔았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 범위를 계략적으로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으로 몇 잔을 팔았을 때 얼마의 영업이익이 생기는지 그런 대략적인 그 영업이익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내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창업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표도 가상 분석을 사용하시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미리 표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입력하는 거예요. 자, 위에다가는 머리글로는 판매 잔수예요. 미리 값을 넣어 드렸는데요. 200, 250 선택을 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200부터 450까지 또는 250부터 275, 300 이렇게 25잔 단위로 채울 수도 있고요. 네, 필요한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50, 300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가격도 똑같이 자동 채우기에서 이 평균 이익이죠. 평균 이익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판매 잔수와 평균 이익이 있을 때 그럴 때의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이 여기 있죠. 이 사이에다가 영업이익을 적는데 어떻게 불러오냐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셀, 영업이익 셀을 참조합니다. 이렇게요. 이 사이에다가 이 판매량과 평균 이익 사이, 머리글 사이에다가 영업이익 셀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끝납니다. 여기 있는 영업이익은요. 여기 있는 판매량과 평균 이익이 바뀔 때마다 여기 있는 이익도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영업이익을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범위를 쭉 선택하시고요. 범위를 쭉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에 오셔서 데이터 표를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행에 있는 거는 판매량이죠. 판매량은 이 표에서 여기죠. 현재 이 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거는 평균 이익이죠. 예제 파일에서는 CO3죠.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이 값을 참고해서 쭉 계산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한 420잔을 바꿔볼까요? 이걸 420으로 바꾸고 1700 보시면 420잔일 때 1700원 하면은 그렇죠? 한 340만 원 계산되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했더니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숫자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여기에다가 시각화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색조에서 기타 규칙이 오신 다음에 기타 규칙에 오셔서요. 색조는 세 가지를 추가할게요. 세 가지 색상으로 중간값은 이게 손실과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100번일 수가 아니고요. 이 중간값은 숫자 값으로 특정 값으로 이게 0을 기준으로 이익일 때에는 초록색이고 손실일 때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값 빵원일 때에는 색깔을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아, 대략적으로 한 400잔에서 이렇게 팔면은 되는구나. 근데 아까처럼 직원을 3명에 280만 원을 주고 하면은 이거는 이건 쉽지 않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1500, 1600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 표기능도 필요하실 때에는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셨나 봐요. 가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펫과 함께 갓바도 데이케어라는 펫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사업은 이겁니다. 고객분들께서 회사에 가시거나 여행을 가실 때 그 동물을 대신 봐주는, 하루 동안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 달에 약 300분 정도 오신다고 가정을 한 거고, 그 서비스 비용은 하루에 4만 5천 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약 1,3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은 인테리어비 4,500, 그리고 기타 뭐 환기 시설까지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넣은 거고, 이거를 8년 동안 감가상각했을 때 이제 1년에 700만 원 정도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월 임대료가 250에 관리비 10만 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인건비는 500, 그 고객 수가 500명일 때 기준으로 매니저 1명 채용을 하고, 그리고 직원은 펫 350마리, 하루에 10마리가 올 텐데 매니저 1명, 직원 1명에서 이제 볼 수 있겠죠. 2명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350마리당 1명을 더 채용해서 이제 쓴다라고 봤을 때 인건비가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비로는 전기세, 보험료, 뭐 사료, 간식비, 청소용품 이만큼 한 달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그 반려동물이 올 텐데 한 마리당 이만큼 또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변동 비용은 이만큼 나온다라고 수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는 마케팅 비용, 시스템 비용에서 40만 원 넣었고요. 자, 그럴 때 매출 합계는 이만큼 불러온 거고, 매출액이 있고, 비용 합계는 이거 더한 거죠. 임대료, 뭐 인건비, 판관비, 변동비를 더한 게 비용이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이제 1년 동안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니까 월 감가상각비, 월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나누기 12를 해서 월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했고요. 그럴 때 이제 영업이익은 한 달 매출이죠. 한 달 매출액에서 이제 에비타라고 하죠. 에비타라고 해서 이제 감가상각 빼고 실제 현금이, 그 나간 현금만 봤을 때에는 이만큼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은 이만큼 구해진다고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세금을 뺐을 때에는 이만큼 발생한다라고 단기 순이익까지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야겠죠. 6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이만큼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 버는데,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 투자가 얼만큼 수익률이 있고,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가치를 갖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사업가로서 이 돈을 가지고 은행 예금에 넣을지, 또는 채권을 살지, 주식을 할지, 왜냐하면 주식을 사면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익률까지 같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그렇네요. 부가세를 제가 안 했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오신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은 일단 여기 있는 합계 비용, 인테리어비, 안전시설비, 방음시설비 더하기 밑에 보시면 비용 합계가 있어요. 한 달 비용 합계 곱하기 3개월 정도 넉넉하게 유지 비용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9천만 원 정도 초기 투자 비용이 계산되었고요. 자, 그리고 연간 고객 수는요. 한 달 예상되는 고객 수죠. 이게 300명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약 3,600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할인율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오랜 기간 걸쳐서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데 미래에 발생한 수익은 지금의 돈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땡겨 왔을 때 그 조정해주는 비율이 할인율이고, 이거는 평균 보통 한 8% 정도를 잡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시려면은 10%까지 잡으셔도 무방하세요. 저는 8%로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원 유지율은요. 우리가 한 달에 300명이 왔는데, 근데 1년 뒤에도 우리 펫샵을 이용할 고객 비율, 저는 한 25%로 구했고요. 그리고 세율은 부가세 포함해서 19%로 올려줄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이거죠. 이건데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음수로 넣어줄게요. 0년 차일 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채워줄게요. 그럴 때의 순이익은 일단 썸함수로 다 더해서 이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손실로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 1년 차가 됐습니다. 1년 차일 때에는 초기 고객은 전년 차에서 최종 고객을 그대로 불러올 거고요. 그쵸? 신규 고객은 이거죠. 연간 고객 수죠. 새로운 고객이 신규 고객으로 1년 동안 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탈 고객은 초기 고객이죠. 그 전에 있던 고객에서 저는 지금 회원 유지율을 50%로 봤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초기 고객에서 얼만큼 유지를 하는지를 빼면 되겠죠. 이탈 고객은 초기 고객 곱하기 1 빼기 유지율을 하면 이거는 이탈률이기 때문에 이탈한 고객 수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 줄 거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자동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률이죠. 이 유지율의 경우에는 F4키로 절대 참조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절대 참조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는 연간 고객 수도 절대 참조로 넣어줄게요. 자, 그럴 때의 최종 고객 수는 초기 고객 더하기 신규 고객 빼기 이탈 고객 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쭉 자동 채우기를 쭉 하시면 고객의 변동을 볼 수 있죠. 이만큼 변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매출은 여기 있는 최종 고객 수 곱하기 여기 있는 데이케어비 매출액이죠. 1인당 매출액을 곱해 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매출액은 수식을 자동 채우할 거기 때문에 F4키로 절대 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F4키로 절대 참조로 바꿔서 매출액 구해 줄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월 고객 수는 이 최종 고객 수 나누기 12개월로 구해 줄 거고요. 그리고 비용은 뭐예요? 이거죠. 우리가 현재 300명으로 봤을 때의 비용은 밑에 구했죠. 여기 비용 합계 보이시죠? 우리가 300명으로 봤을 때 비용은 현재 구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비용 합계가 계산되어 있죠. 이 비용 합계를 그대로 불러올게요. 여기 있는 H40셀에 있는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비용으로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월 비용 구했으니까 1년 비용은 이 월 비용 곱하기 12개월로 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감가상각은 이거죠.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거 1년 동안의 비용이죠. 730만 원 불러올 거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액 빼기 1년 동안의 비용 빼기 감가상각으로 해 줄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곱하기 1 빼기 세율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1년차 표가 완성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쭉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쭉 하는 거죠. 드래그를 쭉 해서 8년 차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가상각을 저는 F4키로 절대 참조로 바꿔서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야겠죠. 됐죠? 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입력을 쭉 하시면 초기 고객수 그리고 감가상각 월 고객수는 잘 구해져요. 매출도 잘 구해져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중간을 잘 보세요. 이 중간을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구해주셨을까요? 비용이 빵원으로 계산되시죠? 세율이요. 세율도 그렇네요. 세율도 F4키로 이렇게 구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깜빡했네요. 세율도 F4키 해서 이렇게 구해줄게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이제 정말 유용한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진짜 유용한 팁인데 지금 여기 이 비용을 잘 볼게요. 이 비용을 보시면 여기 있는 매월 발생하는 비용은요. 여기 있는 비용은 여기에서 고객 수를 바꿀 때마다 이 고객 수에 따라서 인건비도 달라질 거고요. 여기 있는 펫 마리당 추가 비용도 달라질 거예요. 그 비용에 따라서 여기 있는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매월 발생하는 비용도요. 우리가 예상한 월 고객 수에 따라서 여기도 달라져야겠죠.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렇게 450일대의 비용은 그러면 이거 지우고 450일대에는 14152,500이네. 14152,500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씩 입력하기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년 차에는 300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은 아까 했던 거죠. 아까 했던 거. 아까 판매량 있을 때 매출을 구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죠. 고객 수가 있을 때 그럴 때에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조건이에요. 여기 있는 조건은요. 이게 수식이죠. 수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복사해서 이것만 값으로 바꿔줄게요. 이것만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V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시고요. 여기에서 값으로 바꿔줄게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표 기능은요. 이게 수식일 때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끝났죠.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 있는 비용, 이 비용은 어디에서 불러왔어요? 여기에서 계산된 이 비용을 그대로 불러왔잖아요. 여기 있는 이 비용은요. 여기 있는 비용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비용의 합계에서 그대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데이터표랑 동일하죠. 이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고객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비용 합계를 밑에 있는 계산된 셀에서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데이터표에서 썼던 것처럼 이 범위에다가 데이터표를 적용을 하면 이 고객 수에 따른 각각의 비용 합계를 여기에다가 채워서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에 있는 데이터표를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 행이죠. 여기에 있는 행에 있는 셀은 뭐예요? 고객 수죠. 고객이기 때문에 행에 있는 셀은 월 예상 고객 수를 바꿔줄게요. 라고 선택해서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비용 끝났죠. 그렇죠? 이렇게 비용 계산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매월 비용이 계산되고 매년 비용이 계산되어서 그럴 때의 단기 순이익까지 계산이 끝나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NPV와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 IRR을 구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NPV를 구해볼까요? NPV는요, 현재 가치는요, NPV 함수로
첫 번째는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은 아까 구했죠. 여기 8%. 이 셀을 선택하시고요. 쉼표. 두 번째, 투자 수익이에요. 이 MPV는요. 0년차에서 만약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0년차는 제외하고 1년차부터 이 범위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한 거는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현재 가치를 구한 거에서 빼기 처음에 투자한 초기 투자 비용을 빼줘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9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럴 때 이 돈은 8년 동안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 돈은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요. 함수예요. IRR 함수예요. IRR 함수로 여기 있는 밸류 범위 이거는 쭉 0년차부터 쭉 드래그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약 49%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그리고 투자액 회수 기간은요. 이거는 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순이익 불러오고 그 다음은 이거 더하기 현재 순이익을 구해서 자동 채우기를 쭉 했을 때 약 한 2년 차쯤 되어서 회수할 수 있다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매치 함수를 써서 매치 함수로 0을 찾을 건데 양수를 찾을 건데 검색할 범위는 이 범위를 구할게요. 이렇게 로 입력을 하시면 첫 번째 양수가 있는 값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 번째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적 당기순이익이 양수로 넘어가기 전 구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년차 이렇게 3년차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좀 더 자세히 구하시려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함수를 미리 작성해 왔거든요. 여기 함수에서요. 앞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제외하시고요. 등호부터 마지막 끝까지 드래그 하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2.4년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커피빈에서 매장을 오픈할 때에도요. 이 구조랑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MPV랑 IRR을 통해서 우리가 매장을 오픈할 때 뭐 5억이 든다. 그러면 5억을 회수하려면 얼만큼 걸리고 그런 거를 다 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창업하시거나 사업하실 때 물론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이렇게 구해보시고 하시면 그 전에 앞서서 좀 더 정확한 사업 분석하실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사업을 하세요라고 권유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 할만하네 라고 혹시라도 생각이 드셨다면 꼭 한번 면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투자 사업을 하시길 꼭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